네, 안녕하세요. 오픈CV 프로 배우는 컴퓨터 규정과 머신러닝 책 저자 황성규입니다. C++를 이용해서 오픈CV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C++ 기본 문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픈CV에서는 행렬 또는 영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mesh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C++의 클래스 사용 방법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오픈CV 4.0부터는 C++11, C++11 문법을 새롭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C++11 문법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픈CV를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 C++ 문법에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픈CV를 사용하기에 꼭 필요한 C++ 문법 몇 가지를 제가 선별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제 강의에서는 현재 생각하고 있는 항목은 연산자 오버로딩과 벡터 클래스, 범위 기반 포르프, 소트 함수, 람다 익스프레션, 스마트 포인터 등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몇 가지 토픽을 더 준비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연산자 오버로딩을 C++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오픈CV에서 연산자 오버로딩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산자 오버로딩은 C++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 연산자를 사용자 정의 타입,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정의한 클래스 또는 이넘 타입에서 새롭게 정의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눗셈, 나머지 등등의 연산자와 비트 단위 연산자, 그리고 크기 비교 연산자, 증감, 그리고 시프트 연산자, 포인터에서 사용되는 화살표 연산자, 괄호, 대괄호 등등의 연산자를 여러분이 새롭게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갖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덧셈 연산자 같은 경우는 원래 덧셈 연산자 앞뒤에 이렇게 정수가 나오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정수를 더해서 합을 정수 형태로 반환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포인트라고 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여러분이 정의를 하였고요. 이 포인트가 2차원 좌표 평면상에서의 어떤 좌표를 X좌표와 Y좌표를 표현하는 클래스라고 할 경우에 이렇게 포인트 클래스의 객체 A와 B를 덧셈으로 할 경우 X좌표끼리 더하고 Y좌표끼리 더해서 그 결과를 다시 포인트 객체로 반환하는 이런 형태의 연산을 여러분이 새롭게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을 갖다가 연산자 오버로딩 또는 연산자 재정의, 연산자 중복, 영어로는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당연히 여러분이 새롭게 만든 클래스에서 직관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연산자 오버로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형식을 보시면요. 첫 번째가 return 타입이 있고 두 번째가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 여기 OP 부분은 이 위에 나와 있는 실제 연산자 기호를 직접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아규먼트, 함수의 인자를 적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형태가 우리가 오퍼레이터 OP를 갖다 함수 이름 펑션 네임이라고 치면은 함수의 서는 부분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하는지는 실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 오버로딩을 실제 구현하는 방법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직접 코드를 타이핑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퍼레이터 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비어있는 형태로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항목 main.cpp를 추가해서 코드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출력을 위해서 IO스트림을 include 하고요. 간단한 클래스를 아까 설명드렸던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멤버 변수는 그냥 퍼블릭으로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에서는 X좌표를 0으로 초기화하고요. Y좌표를 0으로 초기화하는 형태로 하고
그리고 인자를 2개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생성자를 하나 더 추가해서요. 얘는 x는 언더스코어 x, 그 다음에 y는 언더스코어 y로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클래스를 간단하게 정의를 했고, 얘를 사용하는 메인 함수를 또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요, 10, 20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20, 40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은, 이 두 점의 좌표를 더해서 새로운 점의 좌표 C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럼 이런 형태로 동작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이 함수를 이렇게 하나 만드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P라고 하는 점을 인자로 받는 어떤 함수를 만들고 얘가 포인트 tmp.x는 x 더하기 p.x 그리고 tmp.y는 y 더하기 p.y 그래서 return tmp. 자, 이런 형태의 코드를 만들게 되면요. 자기 자신과 그 다음 P점에 있는 X좌표, Y좌표를 각각 더한 새로운 객체 TMP를 만들어서 걔를 반환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포인트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이제 계산이 할 수 있냐면은 A라고 하는 점에다가 B라고 하는 점을 이런 식으로 더하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C라고 하는 점은 30, 60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저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코드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 코드를 좀 간단하게 좀 먼저 정리를 할게요. 사실 굳이 이렇게 4줄까지 쓸 필요는 없고요. 이 부분에다가 생성자의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p.x, y 더하기 p.y로 간단하게 쓰는 것이 좀 더 깔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점이 정상적으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점의 좌표를 출력하는 함수를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prin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std cout으로 x좌표하고 y좌표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자, c.print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출력해보면은 자, 30,60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정상적으로 출력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형태의 코드를 쓰는 것이 그렇게 보기 좋은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코드가 가능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A가 어떤 점의 좌표고 B가 어떤 점의 좌표일 때 얘를 갖다 덧셈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으면은 좀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덧셈 기호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은 덧셈 연산자 좌우에 있는 P 연산자 포인트 타입의 객체 A하고 B가 들어갈 경우 얘가 어떤 동작을 해야 될지 이 컴파일러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코드가 동작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은 오퍼레이터 덧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함수는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냐면요. 사실 이 add라고 하는 함수가 하는 동작과 완전히 동일하게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전체를 복사를 해서요. 이 add라고 하는 함수 이름 부분만 오퍼레이터 덧셈이라고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얘하고 얘가 완전히 동일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등록을 하고 보니까 아까 여기 밑에 있던 빨간색 밑줄이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동작까지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함수를 2개 더하는 함수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의 오퍼레이터 덧셈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자, 이런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좀 더 보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약간의 첨언을 하게 되면요. 사실은 요 A 더하기 B라고 하는 요 코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요. 요건 실제로는 A.하고 요 오퍼레이터 덧셈 그리고 B 함수를 B를 인자로 주는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터 덧셈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멤버 함수의 형태로 동작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랑 여기를 보게 되면 완전히 똑같죠. 그런데 이런 형태의 특별한 오퍼레이터 덧셈이라고 하는 함수는 얘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동작을 한다는 거죠. A 더하기 B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오퍼레이터 덧셈 B라고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사람이 보기 편하게 A 더하기 B는 C라고 대입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의 가장 핵심적인 형태죠. 자, 여기 몇 가지 제가 트릭과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추가적인 내용이 좀 더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요, 뒷부분에 있는 오픈CV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예제로 건너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다 제가 추가해보고 싶은 코드는 뭐냐? 자, D라고 하는 포인트를 새롭게 정의를 하는데요. 이번에 A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코드를 써보고 싶은 거예요. 자, 요건 점의 좌표고 요거는 어떤 상수 정수값인데요. 이럴 경우에 A점의 좌표에 X좌표와 Y좌표에 각각 10을 더하는 형태로 얘가 동작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덧셈 기호 밑줄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게 되면 P연산자 형식이 포인트하고 인트가 들어간 경우에 또 어떻게 동작해야 될지를 이 컴파일러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아까 얘가 자, 요 함수가 이제 A.오퍼레이터 덧셈 B라고 동작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A.오퍼레이터 덧셈하고 여기 10이라고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함수 목록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 얘처럼 int 값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인자를 받는 오퍼레이터 덧셈 연산자 함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하나 더 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이따가. 자,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게 그냥 int 어떤 뭐 n이라고 할까요? n이라고 하는 정수값이 들어오는 형태의 함수가 하나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여기 이제 아직 에러가 있긴 하지만 이런 형태의 함수를 선언만 하고 나니까 여기서 밑줄에 사라지고 에러는 사라졌어요. 얘만 이제 코드를 잘 작성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p.x가 아니라 x좌표에다 n을 더하고 y좌표에다가 n을 더하는 형태로 코드를 만들어주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밑에서 d.print 코드를 작성해보면은 자, 30,60 그 다음에 A좌표가 10,20이었는데 10을 더해서 20,30이 되는 것을 확인이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보면요. 포인트 2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A 더하기 10이 아니라 10 더하기 A를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얘 같은 경우는 A가 이제 포인트의 객체고 얘는 정수라서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지만 자,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정수에 점을 찍고 오퍼레이터 덧셈 A 이게 아예 불가능하죠. 얘는 이제 기본형 자료형인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게 동작을 안 한다? 보기가 좀 안 좋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 동작할 수 있게끔 C++ 문법이 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는 이렇게 덧셈하는 요 기능을 요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 넣었는데요.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자, 비슷합니다만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함수를 전역 함수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덧셈 기호 연산자 앞뒤에 들어가는 타입을 봤을 때 첫 번째 들어가는 타입이 앞쪽에 있는 타입이 어떤 숫자 값이고 두 번째 들어가는 값이 포인트 P라고 하는 어떤 점이 좌표가 들어가는 형 타입이다. 이 경우에는 얘를 갖다가 실행시켜라. 이런 형태로 어떤 함수 호출을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요. 뭐 사실 얘랑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코드를 짤게요. 얘는 이제 x가 아니라 p.x 뭐 순서도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n 더하기
p.x 그 다음에 n 더하기 p.y. 자, 얘를 갖다 리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실제로는 또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얘는 실제로는 오퍼레이터 덧셈 c,a라고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아예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도요, 동작을 해요. 컴파일 해보면은 에러가 없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D가 아니라 E를 또 같이 출력을 해봐도 D하고 E가 동일하게 10,20에다가 각각 10을 더한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전역 함수로 선언할 때는 얘가 이제 요 안으로 코드 자체가 대치가 되도록 여기를 인라인으로 선언하는 것이 좀 더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계속 하나하나 추가하다 보면 끝이 없긴 한데요. 어쨌든 한 가지 좀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 프린트라고 하는 요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요 프린트라고 하는 것보다는 요 코드를 우리가 이런 코드도 쓰면 더 좋지 않을까. std cout에다가 뭐 c라고 하는 것 갖다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엔드 오브 라인. 자, 그런데 요것도 여기서 보시면 아까 요 화살표 두 개 있는 거 원래는 비트 시프트 연산자지만 얘가 이제 리다이렉션의 역할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코드에서도 동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자, 사실 객체의 내용을 아웃스트림으로 출력하는 형태의 연산, 어떤 동작은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 오버로딩 함수 정의한 방식은 거의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nline 그 다음에 출력은 반환 타입은 std outstream이고요. outstream의 참조로 내보내게 되고요. 연산자는 오퍼레이터 부등호 2개. 자, 그리고 이 부등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것이 std outstream의 객체고요. 요게 오른쪽에 있는 거가 지금 현재는 포인트 객체죠. 그래서 얘는 인자를 2개를 받게 되는데, 왼쪽 인자가 std outstream의 참조로 out을 받고요. OS로 할까요? outstream.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가 const 포인트 %p 형태로 이런 형태로 보통 이제 전역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런 형태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요 밑에서는 이제 괄호 요 부분에서 에러가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얘가 이제 그 C의 내용을 C점의 내용을 출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런 코드를 또 다시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출력 스트림을 다시 한번 참조로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실제로 여기 이제 출력할 코드는 어떻게 되냐면은 OS에서 OS로 p.x 좌표하고 콤마 그 다음에 p.y 좌표를 출력하는 형태까지 여기까지만 작성을 할게요. 그리고 return OS를 그대로 반환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코드를 뭐 C.print, D.print, E.print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이런 형태의 코드를 3개를 넣어서 C, D, E를 이렇게 출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실행을 해보면은 아까하고 동일한 형태로 C.D, E점의 좌표가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그 사용자 정의 클래스에서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구현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는 이렇게 멤버 함수 형태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전역 함수 형태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다. 크게 두 가지로 구현이 된다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 또 하나 더 또 추가를 해서 지금 제가 처음에 코드 구현할 때 이제 좀 편리성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x하고 y를 갖다가 모두 퍼블릭으로 선언했는데 보통 이제 또 클래스를 정의를 하다 보면은 인캡슐레이션 뭐 그런 속성을 또 만들기 위해서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 같은 걸로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멤버 함수는 퍼블릭 그룹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하는 경우가 좀 많죠. 자, 근데 이렇게 좀 코드를 좀 어떻게 뭐 C++ OOP적으로 좀 변환을 했다.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여기 또 이제 요런 이제 에러 메시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왜 이러냐면은 지금 X에다가 딱 밑줄에다가 마우스 커서 올려놓고 보면은 포인트에 X라고 하는 것이 액세스할 수 없다. 액세스할 수 없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 두 개의 함수는 멤버 함수가 아니라 전역 함수죠. 그리고 요 p.x라고 하는 거는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뭐.x 이렇게 클래스 바깥에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게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그 해법은 간단해요. 요 두 개의 함수 선언을 요 클래스에다가 선언을 그대로 똑같이 쓰는데 얘를 friend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아웃스트림을 출력하는 것도 friend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 정의를 하면은 이 friend라고 하는 키워드는 뭐냐면은 이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서 이 오퍼레이터 덧셈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부등호 두 개, 이 두 개의 함수를 친구처럼 쓰겠다. 친구처럼 쓰겠다고 정의한다고 하는 거는 얘가 은닉화되어 있는 x하고 y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이렇게 .x.y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다른 참고서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코드가 아니라 실제로 오픈CV에서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예제 프로젝트의 코드는요, 오픈CV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간단한 예제 코드입니다. 메인 함수가 상당히 짧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여기 밑에 뭐 화면에다 영상을 출력하는 코드를 빼면은 실제로는 몇 줄 안 되죠.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한 코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드에 대한 설명만 드리면요. 여기서 lena.bmp라고 하는 파일을 그레이스케일 형태로 불러드리고요. 그 다음에 dst라고 하는 영상을 새롭게 정의를 하는데 얘는 255에서 src라고 하는 맷 타입의 객체를 빼는 형태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라고 하는 그 기호 앞에는 어떤 정수값이 들어가 있고 이 마이너스 기호 뒤에는 맷 타입의 객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 코드가 그냥은 동작을 안 하는 게 정상이지만 맷 클래스에서 맷 클래스와 그리고 정수값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인자가 있는 형태의 오퍼레이터 마이너스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코드를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요 밑에 있는 코드는 렉트라고 하는 걸 갖다가 100, 150부터 가로가 300, 세로가 200 크기의 사각형을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요 src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있는 요 변수 이름이지 변수이잖아요. 변수인데 이 변수에다가 곧바로 가로를 쓰고 그 다음에 rc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썼어요. 자, 여기까지 코드만 딱 보게 되면은 연산자 오버로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는 어떤 함수 호출하는 형태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 비주얼 스튜디오가 약간 힌트를 줘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괄호가 녹색으로 나와 있죠. 여기 밑에 있는 실제 함수 호출하는 부분과 좀 다르죠.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연산자 오버로딩이 돼서 연산자 형태로 동작하는 거다. 그런 어떤 뭐 힌트를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선언으로 이동. 선언하니까 RC가 가네요. 여기서 정의로 이동할게요. 정의로 이동하니까 맷 클래스에서 오퍼레이터 가로 열고 닫고 그리고 그 가로 안에 인자에는 어떤 렉트 타입의 객체가 들어가는 형태의 이런 멤버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죠. 일단은 자, 보시면요. 요게 이제 lena.bmp 영상이고요. 자, 그리고 dst라고 하는 거는 255에서 src를 뺀다고 하는 거는 영상을 반전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이 src가 그레이스케일 영상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반전된 형태의 결과 영상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 마이너스 기호도
정의로 이동을 해보면요. 이렇게 오퍼레이터 -2가 되어 있고 앞에는 스칼라, 그 다음에 뒤에는 맷타입의 객체가 되어 있는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스칼라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정수 타입, 요 255라고 하는 정수 타입이 오픈CV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스칼라라고 하는 객체로 형변환이 됩니다. 형변환이 되고 그 후에 아까 보셨던 요 함수가 실행되면서 실제 코드는 src하고 동일한 크기와 동일한 타입이고 255로 초기화된 행렬을 만들고 각각의 행렬 엘리먼트를 255에서 뺀 결과를 만들어서 DST에 저장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부분 영상을 추출하는 코드고요. 그래서 요 크롭이라고 하는 부분의 영상은 요 src 영상에서 100, 150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100 정도 될 것 같고 한 150.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가로가 300, 세로가 200 정도의 크기를 부분 영상을 잘라낸 거죠. 그 부분을 참조해서 이렇게 크롭이라고 하는 창으로 출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CV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연산자 오버로딩,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코드를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 것인가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 오픈CV 라이브러리 안에 잘 정의가 되어 있어서 나는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구나. 그런 사용 방법을 여러분이 익히시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하는 걸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이런 코드를 보실 때 너무 이제 헷갈려 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는 또 C++ 문법책 등을 참고를 해서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벡터 클래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